자, 395페이지 봅시다. 395페이지 보면 건축 허가의 절차에 관한 사항인데 1번 허가 신청. 1번 허가 신청서 제출 그 반드시 읽어야 돼요. 읽어보시고 2번. 자, 2번 체크합시다. 건축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 통지받고 2년 내에 허가 신청하지 않냐면 심의 효력 상실된다. 작년 간평사 시험에 처음으로 나왔어요. 처음으로. 기억해야 돼요. 건축 심의 거친 건축물을 심의 거친 건축물이 2년 내에 허가 신청 안 하면 심의 효력 상실. 뭐하고 똑같아요? 사전 결정 똑같아요. 사전 결정 통지받고 2년 내 허가 신청 안 하면 사전 결정 효력 상실. 그 말이나 심의 거친 건축물에 대해서 2년 내 허가 신청 안 하면 심의 효력 상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면 2번 허가서 발급은 스스로, 4번 건축 허가 등재한 얘는 매년 나와요. 매년. 건너뛰는 것이 아니고 매년 나옵니다. 표시만 안 돼 있을 뿐이지. 근데 건축 허가 등재한 그러니까 허가 제한이 아니고 허가 등재하니까 여기서는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허가를 못하게 제한할 수 있고 허가받은 건물의 착공도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럼 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려면 최소한 허가권자보다는 위가 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허가권자가 누굽니까? 뭐 원칙은 허가권자 누구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청장이고 두 번째 예외적으로 누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고 그러면 얘들이 허가를 갖다 못하게 얘들이 허가했는 걸 착공을 못하게 누르려면 최소한 얘보다는 위가 돼야 되니까 첫 번째 누가 나오겠죠? 국장. 국장은 허가권자가 누가 되든 간에 전부 다를 못하게 막을 수가 있고 두 번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시군 구청장의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내용도 아주 단순해요. 국장이 제한한 것은 왜 하냐? 국토관리입니다. 국토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또 각부 장관이 요청하는데 누가 요청하냐? 국방, 문화재보전, 환경보전,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누가 요청한다고요? 각부 장관이 요청한다. 작년 문제처럼 교육감이 요청한다. 교육감이 장관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또 교육은 여기 해당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국방, 문화재보전, 환경보전, 국민경제상 필요하고 국방부 장관이, 문화관광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이 요청하면 요청받아서 제한할 수가 있다. 두 번째,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는 이게 도시계획이나 지역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이나 지역계획상 필요하다 인정하면 밑에 있는 쫄병, 시군구청장의 허가한 건물의 착공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했을 때는 국장에게 보고해야 돼. 보고받는 국장은 과도하다, 지나치다라고 인정되면 해제하라고 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제 명할 수 있다. 이때 이제 제한할 때는 이제 그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뭐는 해야 된다? 의견 청취.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가지고 허가든 착공이든 제한하는데 이 제한한다는 사실을 제한자가 공고하면 안 돼요. 제한하고 이거를 허가권자한테 통보. 네 허가 앞으로 제한한다. 그 허가했던 거 착공 제한한다. 통보하면 통보받은 허가권자가 공고합니다. 누가 공고한다고요? 허가권자. 이랬을 때 기간이 몇 년이냐? 기간 암기해야죠. 나오면 무조건 답이니까. 제한기간은 몇 년 이내요? 2년 이내인데 이게 연장이 됩니까? 되죠. 연장이 2대 1년 된다. 다 해봤자 이거밖에 아닌데 시험 문제 매년 나와요. 매년. 올해 100% 또 나와요. 무조건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건축신고인데 건축신고 내용은 좀 많지만 이것 또한 출제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1장, 2장이 중요한 게 다 들어가있습니다. 1장, 2장을 집중 공략해서 내용들을 맞춰야 돼요. 건축신고 1번 신고 대상 및 신고권자인데
허가 대상 건물을 하더라도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 미리 특자시, 특자도,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어쩐다?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원칙은 허가 대상이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신고만 하면 허가 받은 걸로 볼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쫙 하게 되면 좀 많이 있는데 이거는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게. 그냥 X 그러면 좋겠지만 시험에 잘 나와요. 단독 문제도 잘 나오고 지문 하나 잘 나오니까 해결해야 돼. 피하면 안 돼 이것은. 1번 바닥면적 합계 85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단 3층 이상이면 연면적 10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실제 정상이면 3층 이상 안 쓸 거예요. 그냥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그리고 안 됩니다. 이의신청 들어가니까. 그 문제 내려가면 2층인 건축물에 이런 식으로 내면 이의신청 안 받죠.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게 지금 바닥면적 합계 얼마라고요?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3층 이상 되는 건축물은 10분의 1 이내에서만 한정한다고. 10분의 1 이내에서. 그러니까 이의신청 안 받으려면 2층인 건축물에 잃어버리면 이의신청 받을 만한 게 없잖아요. 분명히 그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 거라고. 아니면 거기서 응용가에 들어가면 복잡한 거고 3층인 건축물인데 3층인 건축물의 연면적이 700제곱미터인데 이 중에서 바닥면적 합계 70제곱미터를 증축한다. 신고다. 3층이면 얼마 이내라고 10분의 1 이내니까 얼마까지 70까지는 신고다. 5 그래야지. 80이다. 그러면 허가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내겠냐 이런 얘기요. 이 자체만 봐도 머리 아픈데. 그러니까 가장 편리한 방법은 2층, 1층 그런 식으로 내면은 이의신청거리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그런 식으로 낼 것이고. 2번 국계법에 의한 관농자, 관리, 농림, 자연환경. 국계법에 의한 2번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제 관해서 얼마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플러스 얼마라고요? 3층 미만인 건축물.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도 없네? 도시는 없네, 도시. 도시는 200 미만, 3층 미만도 허가받으라. 이런 얘기요. 그리고 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관농자라 하더라도 지구 단위는 허가받는 거예요. 또 방제 지구에서는 허가받는 거예요. 또 붕괴 어쩌고저쩌고 허가받는 거예요. 관농자라 하더라도 이런 게 붙어있으면 지구 단위, 방제, 붕괴면 3층 미만, 200 미만도 허가를 받는다는 얘기요. 도시지역은 말할 필요가 없이 허가받는다 지금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3번 대수서인데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입니다. 200 미만, 3층 미만인 대수선. 아까 대수선 9가지 배웠죠? 전부 다 뭐라고? 신고라고. 그러면 4번이 이렇게 4번은 대수선이 또 나오거든요. 4번은 뭐냐? 그럼 해석을 빨리 해야 돼요. 설령 2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대수선. 첫 번째, 내력벽 면적 얼마 이상, 30 이상 뭐 한다? 수선하는 거. 기둥 몇 개 이상, 3개 이상 수선. 보 몇 개 이상, 3개 이상 수선. 지붕틀 몇 개 이상, 3개 이상 수선. 그리고 방화 수선, 계단 수선, 전부 다 수선. 대수선 거의 9개 중에 6가지 순서대로 쫙 수선하는 거. 그리고 5번의 1번이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연면적 합계 100 이하인 건축물 뭐냐? 얘는 설령 그 지역이 도시 지역이라 할지라도, 설령 지구 단위라 하더라도, 설령 방제라 하더라도, 설령 붕괴라 하더라도 100 이하는 신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번하고 5번에 1번 이 두 개를 좀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2번이 뭐라고? 관리, 농림, 자연환경에서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것 전다 신고다. 근데 뭐라고? 지구단위나 방제나 붕괴는 허가받으라.
그러면 지구단위나 방제, 붕괴는 예외 없이 다 허가냐? 그건 아니라니까. 걔들도 100 이하면 뭐라고? 신고 이런 얘기. 그 다음에 5번에 2번 잘 나와요. 높이 몇 메타? 3m. 3m 이하의 범위 내 증축. 5번에 3번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무시해요. 5번에 4번 국계법 체크요. 공업적. 두 번째 체크요. 지구단위 산업형 체크하고 세 번째 산업단지. 공업지역 지구단위 산업형 산업단지에서 2층 이하이고 500 이하인 공장. 공업적도 공장이고 지구단위 산업형도 공장이고 산업단지도 공장이고 어차피 그 동네는 전부 다 뭐 할 거예요? 공장을 건축할 지역이니까 2층 이하이고 500 이하인 공장을 한다. 신고. 그 다음에 5번 농수산업 읍면지역에서 200 이하인 창고 4. 축사 작물재배사는 400 이하. 그래서 이 부분은 암기해야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정리만 되면 별것도 아니에요. 1번 자 신고하면 허가 받은 건다. 1번 바다면 약계 80인의 증축, 개축, 재축. 단 3층 이상이면 10분의 2면 한정한다. 2번 관농자에서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 건축. 단 관농자를 할지라도 지구단위나 방제나 붕괴에서는 다시 허가받는다. 세 번째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의 대수선. 네 번째 설령 2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이라 하더라도 6가지 대수선. 내륙 면적 30 이상 수선, 기둥 3개 이상 수선, 보호 3개 이상 수선, 지붕도 3개 이상 수선, 방아 수선, 계단 수선. 5번 1번 연면적 합계 100 이하인 건축물. 2번 높이 3m 이하의 증축. 3번 패스. 4번 공업적 지구단위 산업형 산업단지 안에 2층 이하의 500엔 공장. 끝으로 농수산업 읍면적에서 200엔 창고. 4. 축사 전문재배사 400 이하. 넘어가게 되면 2번 신고에 실효해가지고 신고하고 1년 내 착수하면 신고효력 상실한다. 잘 봐요. 허가받고 몇 년 내 미착수? 1년 내 미착수. 공장 몇 년? 3년. 이게 공장이 농지에서 몇 년? 2년. 기간 내 착수 안 하면 어쩐다? 취소하여한다. 단 정당한 사유였으면 몇 년 연장한다? 1년 연장한다. 자, 그러면 신고하고 1년 내에 신고하고 1년 내 미착수하면 거기도 신고 효력이 상실. 1년 내 착수하면 신고를 상실. 그것까지 똑같거든요. 근데 왜 허가는 1년 연장하는데 신고는 1년 연장을 안 해주냐 이런 얘기. 똑같은 내용인데 신고하면 뭐 한 걸로 본다고? 허가 받은 걸로 본다 그러는데 왜 신고는 연장 안 해주냐? 법이 안 맞잖아요. 그래도 여기서 개정해서 신고도 1년 연장이 있어요. 신고도 1년 연장. 건축주가 요청하면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신고도 1년 연장이 생겼습니다. 허가도 1년 연장, 신고도 1년 연장 써놓고. 그 다음에 6번이죠.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다른 법에서 받을 각종 허가 신고 전부 다 한 것으로 본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면 다른 법에서 받을 각종 허가 신고 한 것으로 본다. 몇 개 있다? 많다. 뭐 빼고 다 있다? 소방 빼고 다 있다. 아주 쉬워요. 소방 빼고 다 있다. 왜 받은 걸로 본대요? 허가권자가 신고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미리미리 협의를 했으니까. 협의 요청받은 기관장은 며칠 내에 대답할까요? 그것은 5월달에 한 방에 다 잡는다고. 그게 많아요. 20일도 있고 30일도 있고 15일도 있고 동시에 다 잡아서 정리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하지 말고. 7번 복합 X, 8번 공용 건축물.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가설 건축물 건축하거나 공작물 축제할 때는 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를 권하는 허가권자 협의. 상식적으로 국가나 지자체는 무슨 말 안 쓴다? 허가, 신고 그런 말 안 써요. 그런 용어 안 씁니다. 협의. 2번 협의하면 허가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인정한다. 자, 2번 사용통보. 협의한 건축물은 사용 승인 규정 적용 안 한다. 점검검사 안 받는다. 그 대신 공사 끝나면 공사 끝났다. 완료 통보는 해야 된다.
9번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인데 1번 변경 뭡니까? 새로운 행위. 그러면 문제 풀어요.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하기 전에 다시 허가권이 허가받거나 득자시 득자별 시군국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게 변경하니까 변경. 새로운 행위 처음부터 다시 하라.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하기 전에 다시 허가권 허가받고 득자시 득자별 시군국에게 신고한다. 박스 3번, 박스 3번.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변경 뭐한다? 신고한다. 3번만 잡아요.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변경 뭐한다? 신고한다. 그렇게 잡아놓고 그 밑에 일괄 신고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내용까지 공부하면 한두 것도 무시하고 11번 가설 건축물 얘는 6월 때 합시다. 얘도 자주 나오진 않아요. 어쩌다니까 나중에 하기라고 밀어놓고 연기문 405페이지 가면 2번 이제 건축 절차인데 1번 건축적 계약 등 X 406페이지 X 407페이지 착공신고 수술하고 4번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혹시 모르니까 이것은 완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요. 1번 법의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 1번 허가권에 체크 연면적 1000 체크했습니까? 맨 밑에 공사비 1% 예치 딱 그것만 읽어요. 무슨 얘기냐? 건축물이 허가했는데 자 얘가 자 갑이 건축하겠다 지하 얘가 이 말이네. 나는 지하 5층을 파고 지상으로 10층을 짓겠습니다. 허가 딱 했더니 얘가 이렇게 한 3층 정도 파가지고 지하 3층 파놓고 멈추면 어떻게 할까요? 3층 정도면 안 죽겠네. 떨어져도 3층 정도면 떨어지면 아마 허리 정도 다칠 거예요. 5층 팝시다. 5층 지하 5층 파놓고 지상 공사 시작도 않고 자 이렇게 5층 파놓고 멈췄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멈춰버리면 사람이 지나가다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뭐 해야지? 안전조치를 취하게 취하게 되는데 갑이 지하 5층 파고 멈췄습니다. 왜 멈췄겠습니까? 왜긴 왜입니까? 망했다는 얘기지. 내가 망했는데 무슨 놈의 안전펜스를 내가 왜 치냐고 돈이 없 죽겠는데 그럼 어쩐다고? 떨어져 죽든가 말든가. 그럼 어찌해야 돼요? 네가 나면 나라도 한다 하더라고. 돈 맡기라고. 20층 한다 해가지고 한 17층 하다 멈춰버렸어요. 위에 있는 물건 떨어지면 어쩐답니까? 안 되죠. 어쩌라고요? 안전펜스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돈 맡기라고. 그래서 어떤 건물에다 돈 맡기냐? 연면적 1000. 원래 연면적 5000이었는데 이게 세월호 터지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안전 불감증 해가지고 안 되는 데서 너무나 우리는 무감각하다. 규모를 확 줄여보고요. 1000 이상 되는 건축물은 착공 신고할 때 공사비 1% 맡겨라. 공사비 1% 맡겨라. 근데 국가도 맡길까요? 지자체가 맡길까요? 공사도 맡길까요? 자기네들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연면적 1000, 공사비 1%. 더 읽지 말아요. 거기까지. 5번 밑에 5번 건축 시공 X, 6번 감리 X, 10년 넘어도 안 나오고 X하고 411페이지 7번 건축물의 사용 승인. 얘도 설명을 하지만 완전 띄엄띄엄 나와요. 얘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용 승인 준공검사. 건축법이 7개밖에 안 되니까 얘들이 가능성이 희박해요. 혹시나 사용 승인 대상, 준공검사 대상은 첫 번째 건축주가 다음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 하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면 동별 공사를 포함한다. 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감리자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와 공사 완료 덫을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 신청한다. 박스에다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의 건축 써놨는데 1번을 가지고 1번이 자주 나오지도 않지만 나온다 그러면 첫 번째 사용승인 대상은 뭡니까? 물어봐요. 사용승인 대상은 거기 나와 있듯이 박스에 나와 있듯이 뭐가 있어요?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 건축물에 건축허가가 있으니까 우리는 뭐가 없냐 그러면 이거 협의 대상인 건축물 아까 했죠? 공용 건축물 사용승인 규정 적용 안 한다.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뭐 한다? 협의
공사 끝나가지고 중고검사 받자 그만하지 말라고 내가 나한테 확인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용건축물은 사용승인 대상이 아니다. 다음에 두 번째, 사용승인 신청 시기 언제 신청할까요? 언제 중공검사 신청할까요? 그러면 물어볼 게 뭐 있어요? 다 끝나야지, 다 끝나야지. 모두 완료하고. 근데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을 건축을 하게 되면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건축하면 동별로 완료됐을 때 동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다. 모든 법은 다 돼요. 모든 법이 이렇게 건축법이든 주택법이든 도정법이든 자우지가 4동 시작해서 한 동만 끝났는데요. 한 동만 해줘요. 한 동만. 모든 법은 다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누가 누구한테 신청합니까? 물어보면 누가 건축주가 누구한테? 허가권자한테. 네 번째, 그냥 얼굴만 들고 갑니까? 첨부 서류도 있습니까? 뭔가 서류 들고 가 있지. 뭐가 있어야 돼요? 감리 완료 보고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위반된 사항이 없습니다. 감리 완료 보고서, 공사 착공도서, 공사 완료도서, 준공도서나 완료도서나, 공사 완료도서, 준공도서를 첨부해야 되는 얘기요. 주로 내면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물어본다. 이런 식으로. 사용승인 대상은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대상, 가상건축물. 반대, 협의대상, 사용승인 안 반항. 두 번째, 언제 신청이요? 상식으로 다 끝나고 하나 대지 2동 이상 끝나면 2동 이상 건축하면 한 동 동별로 완료했을 때 동별로도 해준다. 누구한테요?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집주인이 허가권자한테. 네 번째, 뭐 들고 갑니까? 감리 완료 보고서하고 감리 완료 도서 들고 갑니다. 공사 완료 도서. 그러면 2번 이제 사용승인서 교부에 관한 사항인데, 자,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 받으면 국토부령이 정하는 기간, 그건 7일입니다. 7일 살짝 써놔요. 7일 내에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사용승인서 줍니다. 공사가 다 끝나고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하면 며칠 내에? 7일 내에 국토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7일 내에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사용승인서 준다. 다만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검사 않고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통지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사용 상식이요. 언제 쓸까요? 그러면 검사받고 쓰세요. 검사받고 확인받고 쓰세요. 뭡니까? 사용 승인 받고 씁니다. 단 예외 있죠. 이러면 미리 쓸 수 있다. 첫 번째, 허가권자가 기간 내 사용 승인서를 안 줘요. 무슨 얘기냐? 건축주는 법에서 하라는 거 다 했어요. 나는 하라는 거 다 했다. 근데 허가권자가 기간 내에 안 준다. 허가권자가 법을 어겼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간 내에 안 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쓰더라도 위법 행위가 아니니까 처벌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사용승인서 안 받고 쓰면 처벌 상당히 커요. 처벌하는데 얘는 처벌을 못 하는 거예요. 왜? 허가권자가 잘못한 거니까. 두 번째, 다 읽지 말고 맨 뒤에 가서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미리미리 쓸 수가 있습니다. 4번 준공검사 등의 의제. 지금 정도면 이런 건 상식이에요. 상식. 건축 허가 받으면 의제되는 게 몇 개 있다? 많다. 왜? 허가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협의했으니까. 이래서 공사 끝나가지고 사용 승인 받으면 허가로 인한 의제사항에 대한 검사는 모두 받은 걸로 본다. 왜? 사용 승인하면서 그쪽 기관장과 협의를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3번 임시 사용 승인인데, 임시 사용 승인은 완공된 부분만 먼저 쓰는 게 임시 사용 승인인데, 맨 밑에 3번 봐요.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몇 년? 2년 이내. 연장이 됩니까? 되지요. 몇 번 됩니까? 몇 년 됩니까? 그럼 뭐 생각하면 되냐 그러면, 우리 제2 잠실 롯데월드 완공됐어요 안 됐어요? 제2 롯데월드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완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이게 무한도전 할 때 한번 나오지 않았나요? 런닝맨인가? 무한도전 같은데? 무한도전 해가지고 박명수가 덜덜 떨면서 우체통을 갖다 놓으면 있잖아요. 우체통을 갖다 놓으면 그 5명이 여기다 편지를 넣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누가 유재석이가 누구한테? 박명수한테
편지를 보내면 편지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해야 된다고, 따라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박명수는 어쩐다? 우체통을 가지고 유재석이가 못 갈 때 숨겨놔야 된다.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숨기다 보니까 하다 안 돼. 어디 갔다고? 잠실 제2 롯데월드. 이게 끝에 여기는 아직 공사도 덜 끝났는데 여기 끝에다 이렇게 해놓은 거 안 봤습니까? 하하는 이거를 갖다가 어디 가가지고 63빌딩인가요? 수족관 가가지고 뭡니까 그거? 거기 가가지고 물속에 넣어놓은 거 안 봤습니까? 상어 있는데 못 들어가니까 가오리 있는데 가가지고 그거 못 봤어요? 그거 하다 보니까 박명수가 이게 제2 롯데월드 올라가는데 맨 위에 공사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나죠. 밑에 써요? 안 써요? 쓰죠. 공사가 안 끝났으니 이게 사용승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근데 이 부분은 미리 뭐 받았어요? 임시 사용승인 받았죠. 몇 년 받았다고? 2년. 연장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몇 년 될까요? 어떻게 하냐고. 이 공사가 언제 끝날 줄 알고. 이거 쉽게 생각해서 10년 안에는 준공 안 떨어져요. 이런 건물은 하다 보면 또 문제. 거짓말이 아니고 이거 10년 내에는 절대 준공 사용승인 떨어질 수가 없다고. 그러면 임시 사용승인 2년 주고 그 다음에 2년 연장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쩌라고. 그러니까 임시 사용승인은 기간을 2년 하고 연장은 되지만 연장 기간의 횟수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연장은 된다. 근데 꼭 시험 문제에서는 나온다고. 임시 사용, 여기 잘 봐요. 임시 사용 승인기간은 몇 년 이내라 돼? 2년 이내라 돼. 연장은 1에 1년. 그러면 대부분 속아요. 왜 속아요? 이것 때문에 잘 속아. 이것 때문에. 얘가 중요하거든요. 매년 나오거든요. 이거 뭡니까? 허가 제한, 착공 제한 기간이 몇 년 이내? 2년 이내. 연장 1에 1년. 이해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임시 사용 승인기간은 2년 이내. 연장 된다. 롯데월드 생각해요. 기간 횟수 없음.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 생각해야 돼요. 8번 건축 통계 X. 자, 414X, 415X 보지 말아요. 416X 보지 말고. 417도 보지 말고. 근데 417 보지 말고 꼭 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니까 3번에 2번만 수정할게요. 3번에 2번. 그 철거 신고 2번 있죠? 대상 및 절차. 책 틀린 거 수정해 놓자고요. 허가받거나 신고한 건축물을 철거하는 자는 철거 예정이 며칠 전까지? 3일 전입니다. 개정돼서 이제 3일 전 바뀌었어요. 3일 전까지 철거 신고, 멸실 신고합니다. 나머지는 보지 말고 가능성 없는 거 과감하게 뺍시다. 자, 419페이지 이제 대지입니다. 대지. 419페이지 대지와 도로에서 대지. 이제 여기서 말하는 대지는 뭐냐? 이게 이제 진짜 대지요. 진짜 대지가 뭐예요? 건물 짓는 땅. 건축법에 말하는 대지 뭡니까? 건축하는 땅입니다. 건축하는 땅이 대지예요. 대지. 자, 1번 대지 안전에서 1번 저지대. 대지는 이와 인접하는 뭐보다 낮으면 안 된다? 도로보다. 왜 대지가 도로보다 낮으면 안 돼요? 대지, 도로, 대지. 이렇게 대지가 있으면 대지에 뭐하고? 건축하고, 대지에 뭐하고? 건축하고. 자, 비가 왔다. 빗물 어디로 갑니까? 빗물은 전부 다 도로. 양쪽에 뭐가 있어요? 하수가 있으니까. 도로는 배불렀나요? 도로는 중간에 배불렀어요? 배불렀지. 왜 배불렀어요? 배수지, 배수. 물은 밑으로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물이 이리 빠져야 되니까. 근데 이 도로가 대지보다 밑에 있으면 어쩌겠냐고. 전부 다 물이 그리 간다고. 침수되죠, 침수. 그래서 대지는 이와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우리 시험에서 대지는 이와 인접하는 대지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아무도 몰라요. 그 글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맞지 그러고 넘어간다고. 한 번 발견이 안 되면 몇 번 봐도 몰라요. 몇 번 봐도. 한 번 발견 못한 부분은. 그러니까 표시하라고. 대지는 인접한 뭐보다? 도로면. 대지면 섞지 말고 도로면. 도로보다 낮지 마라. 단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으면 낮아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등으로 매립된 토지, 습지나 매립지에다 건물 지으면 건물이 며칠 가겠습니까? 알아서 붕괴되지. 그래서 뭐 한다고? 성토나 지반 계량해서
안전조치하고 건축합시다. 지금이 대지 안전 아닙니까? 대지 안전. 세 번째, 대지. 대지가 뭐라고? 건축하는 땅. 건축물을 건축했으면 100% 물 쓸 거 아니에요. 물. 하수 처리해야지. 어수, 우수, 하수 처리하기 위해서 하수관, 저수탱크, 뭐해라? 배수시설 설치하고. 네 번째, 송계.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송계. 무너질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지 조성할 때는 무너지면 안 되니까 옹벽 설치, 기타 필요 조치를 한다. 그러면서 안 나왔지만 옹벽 높이가 2m 이상이면 콘크리트 구조요. 옹벽 높이가 2m 이상이면 콘크리트 구조. 살짝 써놓고 옹벽 높이 2m 이상 콘크리트 구조. 그 다음 밑에 토지 굴착 부분 X. 그 다음에 대지의 적용입니다. 대지의 적용. 면적 200 이상인 대지.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면 뭘 심으세요? 나무 심으세요. 나무. 200 이상 대지에 건축을 뭐 합시다? 나무 심읍시다. 단 예외입니다. 예외. 박스에 해당하면 나무 안 심어도 좋다. 암기. 그럼 좀 많죠? 암기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문제 푸냐? 200 이상 되는 대지에 대해 건축하면 나무 심는 게 원칙이요? 안 심는 게 원칙이요? 심는 게 원칙이죠. 그러면 예외는 뭐겠어요? 200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는 안 심는다. 안 심는 경우 몇 개 있다? 많다. 그것만 알고 문제 만드는 방법만 알면 다 풀려요. 그러니까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200 이상 되는 대지에 건축하면 나무를 심는다. 그게 원칙이다. 안 심는 경우도 있는데 몇 개 있다? 많다. 그렇게 알고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보라고. 어떻게 문제 푸는가? 몰라도 암기 못해도 다 풉니다.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옥상 적용 쳐다보지도 말고. 자, 3번 공개공지입니다. 공개공지. 공개 뭡니까? 오픈된 공지 휴게소. 오픈된 휴게소. 이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물을 건축할 때는 그 사람이 쉴 수 있는 조그만 휴게소를 만듭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도심지 내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합시다. 그러니까 오픈된 휴게소가 공개가 오픈된 휴게소 공개공지. 어디에서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지요? 어디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요? 뻔하죠. 주상공이지. 주상공. 아니 사람이 모이려면 건물이 있어야지. 건물이. 물론 우리나라 사람은 특이하게 산에도 많이 모이지만 외국에는 건물이 없으면 안 가요.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거고 건물이 많이 있어야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주상공. 대상이 어디입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인데 자 평소에 사람이 없는 지역을 찾아라. 주거지역 그러면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인데 전용주거지역은 큰 건물도 없고 평소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주택만 있는데 평소에 사람이 집 근처에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럴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주거지역 중에서 뭐는 제외하겠다? 전용주거는 제외한다. 출퇴근 시간만 사람이 보여요. 출퇴근 시간만 분적. 그다음에 사람 없어요. 상업 네 군데는 다 많아요. 공업지역 중에서도 평소에 사람이 거짓말이 아니고 개미처럼 안 보이는, 개미 하면 없다죠. 그런 지역이 어딥니까? 그런 지역이 어딥니까? 전용공업은 여수화학단지 이런 데 전용공업이요. 포철, 포스코 이런 데 가서 보면 그런 데가 전용공업이라고. 원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소에 사람 전부 다 건물 안에 있지 밖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전용공업. 그거하고 약간 비슷한 게 뭐라고요? 일반공업. 이런 데는 평소에 사람이 다닐 일이 없어요. 건물은 크지만. 중공업 뭐예요? 중공업이 무슨 지역이요? 얼굴 질문하고 얼굴 보면 가장 마음 편한 사람이 홍상태예요. 좌우지가 홍상태. 완전 마음 편해. 중공업이 뭡니까? 그러면 누군가 빨리 대답해라. 나는 들을 테니까. 중공업 그러면 주상공 성격이 섞였다. 그 중공업이면 주상공. 그러니까 여기는 평소에 사람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다고. 상업 성격도 나오니까. 물론 공업이 주가 되지만. 그러니까
일단은 뭐 빼고? 전용주거 빼고 전용공업, 일반공업 빼고. 문제는 답 나오면 어차피 셋 중에 하나가 답이다. 지금 이런 얘기요. 공개공지 설치 대상지가 아닌 적 전용공업, 전용주거, 전용공업, 일반공업. 일단 이걸 딱 잡고 주, 상, 공 중에서 3개 빼고 그 다음에 설치 대상 건축물인데 이거 앞전에 숙제 내지 않았나요? 암기 방법 만들어라고? 안 내기 뭐 안 내요? 이거 녹화해놓은 거 한번 돌려볼까 이거? 2달 전 거? 안 했어요? 네? 봤어요? 예습했는데 뭐 안 했다 그러면 제가 할 말 없는 거고. 근데 왜 우리 학원만 다른 데 다 했는데? 6개 학원 돌아다니면서 암기 방법 가장 좋은 거 채택하겠다고. 지금 합시다 그러면. 자, 문화집회, 정교, 판매. 그 암기해도 요즘은 이게 공개공지가 예상외로 좀 최근에 잘 나오고 있어요, 얘가. 문화집회 하나 있죠? 정교 2, 판매 3, 운수 4, 업무 5, 숙박 6. 자, 제한 시간 30초 줄게요. 암기법 만들어봐요. 판문점에 가면 판문점은 설안해요? 조용해요? 아까 그럼 되세요? 마산에서 한 분이 뭐랬냐면 판문점은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판문점은 엄숙하다, 엄숙하고 그런 게 판문점은 엄숙하고, 예, 판문점은 엄숙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교수님 판매 있잖아요. 문화집회 있잖아요. 뭐 글자 살짝 바꿉시다. 정이라고 정. 그러고 은은 갖다 바꿉시다. 운 해가지고 판문정운. 판문점은 비슷하죠. 어쨌거나 판문점은 엄숙하여 갖다가 업무, 숙박 하는 내비두고 오를 갖다가 5천에 5 이 얘기요.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이면 설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판문점은 엄숙하오. 잘 만들었어요? 마산에 있는 분이. 그래서 판문점은 엄숙하오 했으니까 판매, 문화집회, 정교, 운수, 업은, 업무, 숙은, 숙박,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이다. 근데 이 판에서 판매인데 뭐는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 그리고 운수는 운수는 여객용만. 그 2개만 딱 잡으면 되죠. 판문점은 엄숙하오. 한 번 듣고 거짓말이고 2시간 지나면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 오늘 제가 지금 아침에 일찍 와서 녹화 떴죠? 녹화 다 떴을 때 거기서 이미 판문점은 엄숙하게 해놨어요. 그거 반복해야 됩니다. 방법 없습니다. 바닥면적계 5천 이상 숫자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설치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에서 처리를 정합니다. 100분의 10 숫자 잡아야 돼. 100분의 10. 그 다음 이 경우 수술 읽어보시고 설치 기준인데 설치 기준 이게 뭐라고? 공개공지가 오픈된 휴게소니까 명색이 휴게소다 그러면 최소한 없으면 의자라도 몇 개 있어야 되겠죠? 서서 쉬세요. 그게 무슨 휴게소냐고. 파고라 정자를 꾸며놓든가 의자 갖다 놓고 앉아시게끔 해주고 완화 적용입니다. 해, 안에 처벌, 해, 안에 처벌, 해, 안에 처벌. 그럼 국민들 싫어한다고. 했다. 상 줘야지, 상. 그래서 하면은 인센티브, 안 하면 처벌. 한다 그러면 건물을 더 지어라.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해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대령이 정하는 범위를 원하는데 대통령령은 뭐만 선택했냐?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 공통점은 위로 가는 거예요. 위로. 건폐율은 옆으로 가고 용적률 높이 제한은 위로 가고 위에다가 20% 더 짓게끔 해주겠다. 그래서 건폐율은 1.2가 나오면 안 돼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대령이 정하는 범위를 완화한다. 5. 건폐율을 1.2배 완화한다. X. 그렇게 공부하라고. 1.2가 나오면 용적률과 높이 제한만 1.2. 건폐율은 1.2가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준용. 그런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 아닌 건물에다 공개공지 설치하면 똑같이 완화해 줍니다. 근데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공동주택은 이미 주택법에서 의무적으로 주택건설 기준에서 휴게소가 들어가요. 휴게소가. 건축법 적용을 안 받아야 해요. 이용 제한입니다. 공개공지는 연간 60일 이내 기간 동안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든가 판촉활동 할 수 있다. 단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은 하지 마라. 최근 들어서 공개공지가 잘 나오는데 정리하면 결론이 있는 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많이 모이는 건물 건축할 때는 그 사람 실수는 조그만 휴게소를 만든다. 그렇게 해서 도심지 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대상지 어디냐? 주, 상, 공인데 반대로 전용주거 빼고 전용공업, 일반공업 빼고 그러니까 전용주거, 전용공업, 일반공업은 제외하고 대상 건축 뭐냐 물으면 판문점은 엄숙하오, 판매, 문화집회, 종교, 운수, 업무, 숙박, 하오, 바다면적 5천 이상 판매에서 농산물통시설 빼고 운수는 여객용만 그러고 얼마 설치합니까?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하면 뭐 좋은 거 있습니까? 있지요. 인센티브 주죠. 거표율 용적률을 높이지 않을 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하는데 1.2배는 용적률과 높이지 않만 1.2배 60일 이내에서 문화활동, 판촉활동 할 수 있다. 단지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은 하지 마라. 넘겨봅시다. 넘겨보면 이제 2번 이제 대지와 도로의 관계입니다. 대지와 도로 관계 첫 번째 도로 갑니다. 도로. 잠시 쉬고 합시다.